프로그램을 파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 출력하는 프로그램. 음. 어, 유닉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리눅스이긴 한데 유닉스하고 리눅스하고 그게 뭐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유닉스 얘기하는 내가 교수님이 그냥 리눅스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닉스에서 또는 리눅스에서 파일 출력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저수준 파일, 고수준 파일 출력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임시 파일을 생성해서 뭐 파일을 출력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저수준 파일하고 고수준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된다. 뭐 같은 파일이 출력인데, 저수준하고 고수준, 뭐 수준이 높은 건가? 수준이 낮은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로우 레벨, 하이 레벨 파일 출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저수준 파일 출력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고수준 파일 출력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파일 포인트도 바꾸고 임시 파일 생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수준, 고수준. 이게 도대체 수준이 높은 건지 수준이 낮은 건지 뭐 어떤 수준이 높고 낮은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파일과 파일 시스템, 뭐, 용어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일은 뭐냐? 파일.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은 아주 친숙하죠? 파일 많이 쓰고 있죠? 뭐, 과제를 해도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뭐, 지금 뭐야? 어, 사진도 하나의 파일로 저장되고, 동영상도 하나의 파일로 저장되고.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과제 보고서 파일 하나 만드는데 그 과제 보고서 파일 안에는 내가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의 답을 쭉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답들은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풀고자 하는 과제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엉뚱하게 뭐 그게 갑자기 나의 일상생활이나 뭐 일기를 넣거나 그럴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collection of related information 관련된 정보들의 집합을 우리는 파일이라고 그런다. 관련된 정보들의 집합.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정의로는 정보를 담는 논리적인 단위. 예를 들어서 어떤 관련된 정보를 담아야 되는데 그 한 파일 안에 관련된 정보를 담아두고 그리고 뭐 방금 얘기했듯이 그 다른 관련 없는 파일들은 넣지는 않을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파일 단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관련된 정보를 담는 논리적인 단위를 우리는 파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사진 하나에 대한 그 파일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또는 보고서도 1번 과제 파일이 있고 2번 과제 파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파일별로 따로따로 그 저장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휘발성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고 그리고 운영 체제는 다양한 저장 장치를 파일이라는 동일한 논리적 단위로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파일은 이와 같은 연산,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뭔지 알겠죠? 다 동사잖아요. create, 파일을 만들겠다. open, 그러니까 read, 파일에서 뭔가를 읽어오겠다. write, 파일에 뭔가 데이터 쓰겠다. 안 넣어. 이게 안 나오네, 마이크가. 배터리가 다 됐구나. 어쨌든 그 논리적인 단위과
잠깐만요. 마이크 안 나오네. 일단 슬라이드를 쭉 천천히 뭐 봅시다. 자, 네. 그래서 파일은 방금 얘기했듯이 논리적인 단위 또는 관련된 정보를 담는 거고 이와 같은 연산들을 제공해요. 이와 같은 연산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뭐 읽고 쓰고 그리고 뭐 리포지션 현재 파일을 내가 어디 읽고 있는지 그 현재 파일을 읽고 있는 위치 뭐 이제 L식이나 리포지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딜리트 파일 지우고 오픈 파일 열고 클로즈 파일 닫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파일은 이런 연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파일에 대해서. 그리고 파일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파일의 속성. 메모리에 실제로 올라가는 위치. 어, 왜냐하면 내가 어떤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파일 만든 게 실제로 어디에 위치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속성이 있어요. 실제 그 어디에 파일 어디 있는지 파일이 어디 있는지. 자, 그리고 또 관리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예를 들어서 어, 뭔가 어떤 도구를 구매를 하거나 그러면 이 실제로 이 파일이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한 날짜가 언제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정보들을 좀 알고 싶잖아요.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파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파일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그리고 이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업데이트가 됐는지 그리고 이 파일의 접근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txt라는 파일이 있으면은 이 파일이 이와 같은 이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파일 안에 여러분들 친구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있으면 홍길동 친구의 전화번호가 111 1234라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장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저 내용이죠. 그런데 또 이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추가적으로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 자체는 뭐예요? 실제 파일에 있는 컨텐츠, 내용이죠. 근데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이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파일 크기가 얼마이고, 이 파일은 누가 만들었고,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또 관리할 필요도 있고, 관리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어트리뷰트, 속성, 또는 다른 말로,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메타데이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오브 데이터예요. 이 파일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예요. 이 파일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파일에 대한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속성인 거죠, 속성.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메타데이터라고 또 부른다. 그래서 이제 파일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은 파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그런다? 파일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파일 시스템. 여러분들 집에 예를 들어서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책 있으면은 집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집에 어떻게 보관해요? 일단 뭐 모르겠어. 어떻게 보관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내가 원하는 책을 쉽게 가져와야 되고 또 뭔가 공간도 효율적으로 잘 저장을 그
그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책을 관리할 때 뭐 책장 같은 거를 두고 관리를 하면은 좀 더, 좀 구조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뭐 원하는 책이 예를 들어서 소설, 어떤 읽었던 책이 필요한데 그 책을, 책상에다 관리 안 하고 책더미에다가 막 넣어두고 뭐 어떨 때는 뭐, 저기 뭐야, 옷장에다가 뭐 넣어두고 책가방 안에 넣어두고 뭐 동생 방에 놔두고 뭐 이리저리 하다 보면 그 책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 한참 동안 찾아야 되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파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잘 관리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뭐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그 뭐야 여러분들 운영 체제나 또는 기회가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만들어둔 파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파일, 메타데이터, 그리고 파일 시스템.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고 저장 장치의 일정한 형태대로 저장된다. 네. 이 부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리눅스에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 리눅스에서는 파일이 일반 파일과 특수 파일과 디렉토리 세 종류가 있어요. 파일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여기 이제 파일 종류가 있죠. 이 테이블에서는 지금 두 종류처럼 보이는데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일반 파일, 텍스트나 바이너리 형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그 저장하는 뭐 아래아 한글, 한글 파일, 뭐 워드 파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파일이라고 그래요. 특수 파일. 특수 파일은 어 여러분들이 눈으로 식별하기는 쉽지 않은, 식별이 잘 안 되는 파일이에요. 식별이 잘 안 되고, 장치,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키보드, 메모리, 또는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일로 나타내고, 파일로 관리해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수 파일이라고 그러고, 또 뭐가 있다? 디렉토리가 있어요. 디렉토리도 엄밀히 따지면 파일이에요. 디렉토리도 엄밀히 따지면 파일이다. 자, 오케이. 일반 파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저장돼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txt 안에는 뭐가 저장됐죠? 홍길동 전화번호 저장됐었죠? 홍길동 1234 전화번호 있었고. 이 디렉토리도 파일이라고 그랬죠? 디렉토리 안에는 뭐가 저장될까요? 디렉토리 안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dir1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있고, 이 디렉토리 안에 A, B, C라는 또 디렉토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다? 뭐 파일들이 1, 2, 3, 4, 5, 6, 뭐 파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dir1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A, B, C라는 뭐가 있다? 디렉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dir도 뭐라고 그랬어요? 파일이라고 그랬죠. 파일인데 그래서 얘는 dir1이라는 파일인데 디렉토리 파일인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A, B, C 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라고 여기 적어놔야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디렉토리도 결국은 뭐다? 파일이다. 파일. 그래서 디렉토리 안에는 ABC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ABC가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1, 2, 3, 4도 여기다가 저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장하면 힘들지. 왜냐하면 이 ABC는 ABC가 아니고 이 1, 2, 3, 4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또 A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1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디렉토리도 결국은 이와 같이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를 저장으로 저장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일이 중요한가 봐요. 파일이 지금 정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름이 부여된 의미 있는 정보들의 집합, 내용은 숫자, 문자, 음성, 화상, 기계어, 목적 코드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저장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text 안에 홍길동 1, 2, 3, 4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저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out이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 실행 파일 안에는 뭐가 저장돼 있어요? a.out이라는 실행 파일 안에는 뭐가 저장돼 있어요? 기계요. 이진수 여러분들 과제 열심히 했죠? 어, 여기 안에는 뭐가 저장돼 있다? 01, 01, 00, 00 뭐 이런 게 쭉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다? 파일이죠. 파일이에요. 그래서 a.text라는 얘는 그쵸? 문자가 저장된 파일이고 얘는 뭐가 저장돼 있다? 숫자가 저장된 게 아니고 뭐 물론 여러분들 숫자라고 이해해도 뭐 크게 무방하긴 한데 어쨌든 기계어가 저장되어 있는 뭐다?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어, a.jpg. a.jpg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어.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어. 그러면 그것도 파일이죠. 그래서 뭐 카톡으로 친구한테 사진 찍은 것도 보내고 하죠. 근데 그 파일 안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 파일 안에도 결국은 이게 숫자가 뭐 01, 01 숫자가 저장돼 있어요. 컴퓨터는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한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해요. 숫자로 표현하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사진이 표현되어 있고 얘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파일이에요. 그래서 화상, 또 이미지죠. 뭐 음성 파일 우리가 녹음했으면 녹음된 것도 파일이 있잖아요. 그것도 숫자로 안에 뭔가 저장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파일이다. 오케이. 그리고 구조와 의미는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죠. 구조와 의미는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그 파일에 숫자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읽을지 그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파일 자체는 관여하지 않고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어떻게 읽고 쓸지는 정의를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된다? 하드디스크 또는 SSD.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토리지, 저장 장치에 이렇게 저장될 것이다. 근데 이제 비휘발성 저장 장치. 비휘발성이라는 것은 전원이 오프돼도 파일은 유지된다. 파일이 휘발이 뭐 날아간다는 뜻이죠. 없어진다는 뜻이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 블록 단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하나의 디렉토리 안에 어 파일이 지금 몇 개 있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다섯 개 있어요. 파일 다섯 개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목록에는 첫 번째는 파일명, 두 번째는 시작, 세 번째는 뭐 길이 이제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죠. 뭐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나중에 읽고 쓰려면은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카운트라는 파일은 이 하드디스크 또는 이 저장 장치 안에 저장 장치 안에는 이렇게 이 사각형 하나하나가 뭐다? 다 블록이에요, 블록. 사각형 하나하나가 블록이고 그래서 블록 단위로 저장되어 있어요, 파일은. 어, 그래서 오케이. 이 카운트는 0번 블록부터 시작해서 몇 개?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리고 tr이라는 파일은 어디에 있어요? 14번 블록에 몇 개? 14번 블록부터 3개. 그리고 메일은 19번 블록부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파일이다. 그래서 파일은 이렇게 저장 장치에 블록 단위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해봅시다. 오케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파일은 크게 보면 일반 파일, 특수 파일, 디렉토리 파일로 구분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파일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파일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로 이제 여러 가지 실습을 좀 해봤는데 여기에서 일반 파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ls라는 명령어도 일반 파일이에요. 얘도 맨 일반 파일이고 당연히 C 소스 코드, 텍스트 파일, 일반 파일이죠. 디렉토리도 파일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홈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뭐가 저장돼 있어요? 유저 1, 유저 2 저장돼 있으니까 오케이 방금 얘기했듯이 홈 디렉토리 안에 유저 1, 유저 2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라고 여기다가 이제 파일 저장해 놨어요. 어, 또 파일 하나 더 있죠. 무슨 파일? 특수 파일. 특수 파일은 종류가 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도 나왔듯이 심볼릭 링크 뭐다? 특수 파일 중에 하나야. 심볼릭 링크 특수 파일. 심볼릭 링크 다 잘 맞았나요? 시험? 그래요. 어쨌든 심볼릭 링크도 특수 파일이다. 어,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키보드 또는 뭐 키보드 또는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파일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예시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파일이다. 오케이.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하고 내가 어젯밤에 챗GPT로 뭔가 좀 얘기를 챗GPT한테 뭔가 비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파일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저수준, 고수준. 이게 중요하다. 도대체 쟤는 왜 고수준이고 얘는 왜 저수준이냐?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을 잘 이해를 합시다. 저수준 입출력 파일하고 고수준 입출력 파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파일을 입출력할 거냐? 고수준 파일은 어디 있지? 여기, 그래요. 이걸로 보면 되겠다. 표준 함수.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표준 함수는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 그래서 라이브러리로 파일을 입출력할 거냐, 시스템 호출로 파일을 입출력할 거냐. 그 둘 차이가 저수준 파일 입출력과 고수준 입출력 파일, 그 입출력의 그 구분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그럼 시스템 호출은 뭐고, 라이브러리는 뭐냐? 시스템 호출 중공사 잘 봤죠? 시스템 호출. 운영체제에 어떤 특정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시스템 호출 해야 되죠. 그래서 시스템 호출은 운영체제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운영체제한테 뭔가 운영체제 기능을 쓰려면 우리는 반드시 시스템 호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운영체제 기능을 오케이. 운영체제한테 뭔가 요청하기 위해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호출을 사용한다. 라이브러리는 뭐예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는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뭐라고 그런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파일 형태로 제공해 주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파일, 함수들의 집합이죠. 함수들의 집합. 그런데 라이브러리 안에서도 시스템 호출이 필요하면 또
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호출인 거죠. 그래서 바로 시스템 호출을 할 거냐? 라이브러리를 거쳐서 시스템 호출을 할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아, 시스템 호출을 이용한 파일 출력은 저수준, 고수준은 뭐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파일을 출력하는 게 고수준이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결국은 잘 우리가 해보면 잘 알겠지만은 이제 여기에 파일 출력은 결국 뭐다? 여기 이제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고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OS가 있어요. 운영체제가 있어요. 운영체제한테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app 앱 나 파일 읽겠습니다라고 운영체제한테 부탁하는 게 뭐다? 이 부분이 시스템 호출이죠. 그런데 이 중간에 뭔가 레이어 하나 레이어라기보다는 새로운 함수가 하나 있고 그 함수를 통해서 운영체제한테 또 부탁할 수도 있죠. 이 함수를 통하는 게 뭐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함수를 뭐라고 그런다? 함수 집합을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원래는 시스템 호출을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시스템 호출을 부를 건데 직접 시스템 호출을 바로 부를 거냐? 라이브러리를 거쳐서 부를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굳이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자, 이 예시를 한번 봅시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시스템 호출 설명할 때 뭐를 일상생활로 예를 들었어요?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 직원한테 나 돈 빼주세요? 요청해야 되죠. 내가 금고 가서 내 돈 빼오면 안 되잖아, 맞죠? 그거하고 비슷한 예제예요. 관공서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공서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관공서 업무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복잡한 관공서 업무가 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법원에 만약에 갔어요.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뭔가 법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서류 만들고 다 해서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변호사 또는 대행사한테 부탁할 수 있죠. 관공서도 아주 간단한 업무들은 간단할 수 있지만 뭐 세금 관련 내용이라든지 아주 좀 복잡한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한다? 대행사한테 우리가 뭐 한다? 부탁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일하면 돼요. 시스템 호출은 여러분들이 관공서에 가서 직접 일을 하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다. 근데 라이브러리는 뭐다? 대행사한테 나 이런 일 필요하니까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수수료 좀 줄 테니까 내가 대충 뭐 얘기하면은 너가 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라는 게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영체제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체제가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이면은 우리가 운영체제한테 직접 요청할 하는 게 시스템 호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문서 등기등본 예를 들어서 뭐 도로도 여러분들이 도로 사용을 허가 받을 일은 사실 별로 없지만은 여러분들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할 때 도로 사용 허가 받고 그리고 공공창고에서 뭔가 물건을 끄집어내거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이제 시스템 호출을 직접 사용하는 거다. 근데 라이브러리는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행정 서비스 그 대행사한테 얘기를 해서 뭔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대행사가 자기가 나름대로는 자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서비스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해주는 예제는 여기 나와 있는 버퍼링 또는 에러 처리. 이제 이 부분은 뭐
버퍼링이 뭔지는 좀 이따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어떤 특정한 메모리 공간을 잡아두고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뭐 좀 담아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좀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fget, fget은 파일을 한 줄씩 뭐 읽어달라는 뭐 그런 함수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가 실제로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행사한테 우리는 맡기는 거죠. fget이라는 대행사한테 나 한 줄만 딱 읽어야 되는데 이게 한 줄이 몇 바이트가 한 줄인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내가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너가 그냥 대신 해주세요 라는 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다. 네, 뭐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차이가 우리가 직접 하냐 대행사를 거치냐 그 차이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자, 그 개념을 잡고 저수준 파일 시스템은 방금 얘기했듯이 시스템 호출을 이용하고 고수준 파일은 시언어 표준 함수,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키워드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예요. 얘는 뭐다? 바이트 단위로 한정하지 않고 버퍼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읽고 쓸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있고 전화번호가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는 바이트 단위로 한다는 얘기는 홍은 홍은 한글은 두 바이트인데 어쨌든 홍을 읽으려면 두 바이트 바이트 단위로 한 바이트 한 바이트 읽어봐야 돼요. 근데 버퍼링을 한다. 바이트 단위로 한정하지 않고 버퍼링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작은 공간을 하나 놔두고 이 공간은 메모리 공간이에요. 메모리 공간에 놔두고 그냥 이만큼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청크 뚝 떼와서 어떻게 한다? 이 파일에 딱 이 메모리에 올려두고 얘를 가지고 또 읽고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바이트 단위만 제공했는데 이 버퍼 단위는 대행사가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다? 대신 해준 거죠. 대신 해준 거예요.